대표님. 누구세요? 누구긴요? 이 커피를 마시고 살아야지. 청양고추가 돼서 왔네? 청양고추 안에 여러분 실험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제가 오늘 카페로 모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하이브리드 좀 빡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하이브리드 이렇게 발음이 어렵니? 하이브리드를 하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나서 네. 갑질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이제 갑질해봐요. 대답을 해줘요. 네, 뭐냐면 네. 하이브리드가 많잖아요, 차가. 네. 근데 가만 보니까 디젤 하이브리드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걸 내가 느꼈단 말이야? 캐치했지. 그럼 내가 은근히 이런 센스가 있다고. 캐치? 그래서 왜 디젤 하이브리드는 없는 건가요? 디젤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어요. 아, 있긴 있어. 나 한 번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국산 없죠. 쿠바 나는 네. 한 번도 못 봤어. 주로 독일에서 디젤 하이브리드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디젤의 본고장이 독일이니까. 그런데 디젤은 풀 하이브리드가 많지가 않아요. 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캠리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 배터리, 인버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EV 모드도 있고 어시스트도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로 디젤 하이브리드를 구성하진 않아요. 그럼요.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죠? 먼저 그대로 마일드는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전기 모터가 크게 개입을 안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그냥 약하게 해주면서 효율만 살짝 끌어올리는 걸 마일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8V로 작은 모터, 작은 배터리 사용을 해가지고 승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까지 얹자하는 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는 디젤 하이브리드 많지 않은 거예요? 일단 디젤 하이브리드가 풀 하이브리드가 없는 게 여기서 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효율이 극대화된 그런 모델들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병렬이든 직병렬이든 네, 그런 것들이 디젤에 왜 없냐면 첫 번째 디젤은 그 DPF도 들어가야 되고 강화 블럭도 들어가야 되고 고압 레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커요. 그러니까 이 엔진을 넣고 거기다 전기 모터도 넣고 인버터도 넣고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로 장착하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가솔린하고 달리 낮은 회전수에서도 효율이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회전수를 높게 가면 높게 갈수록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또 디젤은. 그래서 보통 디젤에서 효율이 높게 나오는 구간이 보통 3000 rpm 그 정도까지예요. 그리고 4500 rpm 이상 넘어가면 출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4500 rpm까지만 써요. 네. 근데 전기 모터도 그래요. 네. 전기 모터도 전원이 걸리자마자 체지 토크가 나오는 반면에 이게 3000 rpm 이상이 넘어가면서 토크가 쭉 떨어져요. 그렇게 토크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류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의 그 효율 구간과 전기 모터 효율 구간이 어느 정도 겹쳐서 시너지가 덜 나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이걸 얹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 경우에 연비가 한 11, 12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 얹으면 19, 막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디젤이 10, 한 6, 7 막 이렇게 나오니까 리터당 하이브리드 얹으면 막 30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효율이 별로 안 나니까 열심히 만들어 봐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없는 공간도 거구나. 별로 없고 공간도 또 디젤은 엔진 자체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비싼데 거기다 하이브리드까지 얹으면 가격이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효율은 안 오르고 가격은 비싸지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마일드로 얹어가지고 디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로 쓰자. 하지만 비용은 많이 들이지 말자.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는 나와요. 거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렇지. 효율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디젤차 같은 경우에 이제 SUV에서 플러그인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디젤은 아예 하이브리드로 구성해서 효율을 보려면 플러그인 방식으로 배터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플러그인이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8kWh나 뭐 10kWh 정도 배터리밖에 안 들어가는데 독일에 들어가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 SUV 같은 경우는 20kWh, 뭐 30kWh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뭐 160km까지도 달릴 수 있고 뭐 최대 뭐 막 80km까지도 막 달릴 수 있는 말하자면 반전기차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효율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잘 몰라서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냥 전기보다 좀 더 큰 걸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네. 이런 거죠. 기존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EV 모듈을 늘리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회성 제동으로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플러그로 꽂아서 꽂아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회생 제동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10kWh 이상의 배터리는 안 넣는데 독일은 아예 그냥 디젤 모델에 좀 특화해서 EV 모듈을 길게 해가지고 아예 그런 식으로 효율을 높이겠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벤츠 GLE 모델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모델들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고 배터리가 들어가서 가격을 좀 높여도 고객들이 뭐 이렇게 원래 비싼 거니까. 저항이 별로 없는 거야. 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렴한 어떤 뭐 투싼이라든지 뭐 이런 안 모델에 되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버리면 가격이 확 오르잖아. 그렇지. 그럼 소비자는 화나지. 그러니까 이게 효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가격이 확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걸 왜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감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벤츠나 BMW도 뭐 X5라든지 뭐 X7에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플러그인으로 하게 되면 전기 EV 모드로 갈 수도 있고 또 디젤의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고객들도 뭐 연비도 좋고 또 거기에 따른 출력 향상도 있고 하니까 이건 지불할 만해 해서 아예 그렇게는 구성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병렬이든 직병렬이든 해서 지금의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뭐 캠리 하이브리드, 어코드 하이브리드처럼 구성을 해버리면 들이는 비용만큼 효과가 안 나요. 디젤은.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거의 안 만들고 마일드로 가든가 아니면 플러그인으로 가서 아예 EV 모드를 늘리든가 이렇게 하고 플러그인으로 늘리는 모델들은 대체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가격을 높게 가도 괜찮은 모델. 네. 최근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디젤의 하이브리드 독일 모델들은 대체로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대중차에서는 안 만들어요. 이미 디젤도 효율이 좋은데 거기다 비용 더 들여가지고 효율을 마일드로 늘려봤자 많이 늘진 않거든요. 그렇지. 네. 이해됐어요. 왜 우리나라에 디젤의 하이브리드가 없는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인정. 김정민 대표님 먹방입니다. 맛있네요. 도너츠 먹방입니다. 함께해요. 뭐라는 거야?